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 수업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중간고사 그 질문이 많은데 중간고사 몇 점에 몇 점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고사는 2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 확인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후하게 줬으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이미지 스케일, 배색 이미지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으니까, 저는, 들어갈게요. 오늘 그 수업은 1차 시에는 이 이미지 스케일에 관계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에서는 이 형용사 이미지, 이 배색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배색, 이 좋은 배색이라는 게 뭘까? 좋은 배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이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시간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알아보기, 둘러보기 다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배색 이미지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색이라는 거 우리 아마 저번에 배색에 대해서 수업을 했을 겁니다. 배색이란 무엇인가? 배색이라는 이 디자인에서 색을 사용할 때요.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조화롭게 쓰는 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배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나란히 놓고 그것들이 잘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배색이라고 하죠. 이 배색의 목적에는 뭐 여러 가지 색을 의도적으로 조합해서 이 디자인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겠고, 또 이 배색에는 이런 삼속성이 있잖아요. 색상 명도 채도 아니면 이런 톤 우리 톤 색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톤 색조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명도 채도가 복합된 거. 그런 관계들을 잘 생각해서 이 색들을 나열해 놓은 거. 그것을 우리는 배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화라는 거. 하모니. 이 색은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변화도 있고 이런 밸런스에 잘 맞춰서 이 색을 그 질서와 균형 있는 이 감각으로 배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배색을 그냥 막 나열해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배색에도. 그래서 이 배색과 조화가 같이 이루어져서 이런 이미지들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또 이미지 배색은 또 형용사 이미지에 따라서 이렇게 객관화된 이미지를 색상과 색조 이것들을 다르게 해서 감성을 해서 배색해 놓기도 합니다. 또 이 형용사 언어에 대한 이런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이런 이미지 색상하고 이 색조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이런 배색 방법을 통해서 배색 이미지를 연습하고 이런 미묘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 배색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형용사 이미지 배색, 뭐 언어 이미지 배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색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배색에는 또 뭐 형용사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스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 스케일은 뭐냐? 이런 이미지 스케일은요, 인간이 색을 보고 느끼는 이 감정을 이런 형용사 어휘로 분리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스케일은 이 이미지 공간, 이 이미지 맵에다가 활용을 한 거예요. 이 이미지 맵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색을 보고 실험들을 하고 그것들을 조사하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여기다 대입을 시킨 겁니다. 특정하게. 그러면 여기에 좌표에 위치하면서 거기에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스케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의 부드럽고 딱딱하고 동적이고 정적인 이런 반대 형용사어를 가지고서
이쪽으로 가면 정적이고, 이쪽으로 가면 동적이고, 이쪽으로 가면 부드럽고, 이쪽으로 가면 딱딱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색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이미지를 언어, 형용사어를 가지고서 척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 고바야시가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만든 그 형용사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언어를 변경을 해서 만든 게 이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그 산업자원부에서 이 그 돈을 주고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형용사를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하면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귀여운 이미지, 뭐 맑은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 내추럴한 이미지, 경쾌한 이미지, 화려한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 은은한 이미지, 고상한 이미지, 점잖은 이미지, 모던한 이미지, 다이나믹 이미지, 이런 형용사어는 우리가 2차 시에서 다뤄보고요. 지금은 이미지 스케일에 대해서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는 거의 다 무수히 많은 다양한 색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잘 때 빼놓고 눈을 뜸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무한한 많은 다양한 색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색상들은 단색으로 지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주변 환경 속에서 무수한 색들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접했을 때는 단색보다는 여러 가지 뭐 재질, 조명, 자연광에 의한 효과,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색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뭐예요? 색들, 색채로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제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시각물, 아니면 영상 매체,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양한 그 색들의 이미지를 연출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술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이 배색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색채 연구의 중심적인 테마라서 그 역사도 매우 길게 있습니다. 그 예술작품이나 디자인 가치는 이 색채와 더불어서 이런 형태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되지만,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색채 조합, 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거나 제품을 사거나 뭐 할 때도 색이 예뻐야지, 색이 예쁘면 그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색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색 이미지 스케일은 사람이 어떤 배색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색의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심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배색의 이미지를 이미지 스케일 각 축에 배치함으로써 이 배색을 보고 느끼는 이런 심리적인 감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이미지 스케일의 이런 그 배색이라고 그럴까요? 이 배색에 관한 최초의 기술을 남긴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이론적인 고찰보다는 이 회화 제작에 있어서 이런 미적 센스를 필요로 하는 이런 개인의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이런 그 배색의 조화를 추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년 전에는요, 이 독일의 그 시인 괴테, 이 괴테는요, 시인이기도 하지만 색채학자도 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특정 색이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괴테는 색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색도 구성하고, 또 색상들 간의 위치 관계도 설명을 한 후에 이런 그 배색에 있는
이런 체계적으로 논하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괴테의 색채론을 보면 이 색상화를 놓고 실험적인 것들을 놓고 그런 실험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논하고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다룬 것이 이 괴테의 색채론입니다. 그 이후에 이 19세기 중반 그 현대 미술에 와서는요. 19세기 중반의 무렵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배색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슈브럴이라는 사람은 이 직조 계통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슈브럴이라는 그 학자는 이 현대의 배색 조화, 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배색에 뭘 많은 것들을 했냐면 배색 기법에 여러 가지 동시 대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리 배색이라든가 세퍼레이션 배색이요.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이 사람은 이런 명도 채도에 연관된 것들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알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했고 거기에 따른 명도 채도에 대한 것들을 연관을 시켜서 이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오스트발트는 화학자입니다. 독일의 화학자고요. 이 먼셀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이런 1905년,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이 배색의 법칙, 그 다음에 색공간, 이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체대를 체계적으로 해서 독자적인 이런 표색계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색들 간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오스트발트가 만든 색상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오스트발트는 삼속성인 이 색상 명도 채도를 빛을 가지고 측정을 다 했어요. 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그 색체계를 만들어서 발표를 독자적으로 해서 표색계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사람이고요. 이 먼셀은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계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체계적으로 해서 또 이런 기하학적인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색상안도 만들고 명도도 만들고 이런 채도에 관계된 먼셀 컬러 시스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셀은 이렇게 1905년에 이렇게 컬러 트리라는 이런 색입체를 발표를 했고요. 그 1940년에 이것들을 좀 더 수정을 보완해서 만든 게 이 먼셀 색상안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KS 표준 0011이 이 먼셀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만든 표색계입니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삼속성을 가지고서 만든 게 먼셀 색채계입니다. 그래서 색상은 지금 이렇게 20가지 색상도 있는데요. 기본 색상은 5가지입니다. 이렇게 O라고 되어 있죠. OR, OI, OG, OB, OP. 그래서 O자는 생략을 합니다. 기본 색상이 원래 정식으로 얘기하면 OR이라고 써야 되는데 기본은 OR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그냥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색상이 5가지고요. 그 사이에 빨강과 노랑 사이에 주황, 그 다음에 노랑과 초록과 사이에 연두, 그 다음에 초록과 파랑 사이에 청록, 그 다음에 파랑과 보라 사이에 남색, 그 다음에 보라와 빨강 사이에 자주, RP. 그래서 10가지 색상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기본 색상하는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먼셀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다홍도 만들고 뭐 이렇게 색상을 해서 먼셀은 10가지 색상안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100가지, 10가지부터 시작해서 100가지 색상안까지도 구분해서 만드는 게 먼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색상안은 이렇게 10가지 기본 색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입니다. 아마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명도는 10단계.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이 나무에
나무를 보고 연상을 했대요. 나무 숲속을 갔더니 땅으로 내려갈수록 어둡고 하늘을 볼수록 밝다. 그거를 창안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명도. 그래서 밝고 어두움. 뉴트럴은 색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채색. 보통 그래서 우리는 뉴트럴 컬러 그것을 우리는 무채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도입니다. 채도 그래서 이건 뉴트럴 컬러고요. 채도는 이렇게 점점 채도가 높으면 색이 선명합니다. 채도가 낮으면 색들이 이렇게 탁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채색 축에서 멀어질수록 채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색이 선명하냐 탁하냐 그게 채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면을 이제 자른 거예요. 중간을. 그랬더니 이 채도는 다 달라요. 색상마다 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먼세표기법은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이런 순서를 쓰고 이 기호는 이 먼세 표색계입니다. 그리고 N으로 된 거는 다 무채색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다 OR 값이에요. 색상마다 이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R인데 OR 색상에 대한 겁니다. 빨간색이고요. 여기 E는 명도 2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도 6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R에 2에 6 그러면 그것은 색상은 5 빨강이고 그 다음에 명도는 2 채도는 6이다. 이 표시입니다. 이게 먼셀 표색계의 기호 표시법입니다. 그래서 5R에 2에 6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다음은 이 배색 연구입니다. 이 배색 배색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색채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색채 과학이 눈부신 발전이 되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TV가 나온 이후 저번에 지난해 색채 마케팅에서 색채 컬러 TV가 나온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1979년, 1980년대라 그 무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79년 말 정도에 컬러 TV가 나오면서 이 색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는 눈부시게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문스페서라는 사람은 이 배색의 조화 연구를 실험적인 연구를 해서 배색 연구 실험 이것들을 수리적인 해석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배색 조화의 정도를 자신이 고안해낸 이 색 공간에다가 이 거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방식을 막 재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론을 발표해서 이런 예측의 정밀도나 이런 실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발표했지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태도로 배색 조화를 정량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최초로 이론시켜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요인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툴을 가지고서 객관화시키고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문스페서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론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것을 들 수 있겠죠. 배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이미지의 공통되는 이미지들을 뭐 분산 분석이라든가 요인 분석이라든가 에스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색채 투영법 이런 심리학적 연구를 기초를 두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개발한 것이 고바야시의 컬러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바야시가 이런 컬러 이미지 스케일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지를 통하거나 조사 분석을 해서 여기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이미지 스케일은 이거 4가지 축을 합니다. 부드럽고 딱딱하냐, 동적이냐, 정적이냐, 아니면 소프트, 하드, 웜, 쿨 이렇게 4가지 축을 가지고서 반대어 배색에 대한 반대어 이미지 툭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배색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리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회색 톤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축의 3차원 공간 이미지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만든 게 이 고바야시의 배색 이미지 툴입니다. 이 공간에 이 배색의 색상은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먼셀의 기호를 표현한 이 먼셀의 10가지 색상을 채용을 했고요. 사용을 했고요. 이 색조는 유채색 12가지 톤이 있죠. 그 다음에 비비드 톤, 뭐 선명한 톤, 아니면 밝은 톤, 뭐 엷은 톤, 뭐 뭐예요? 톤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선명한 톤, 밝은 톤, 엷은 톤, 흰 톤, 뭐 부드러운 톤, 뭐 진한 톤, 뭐 그런 식으로 12가지 톤하고 무채색 10가지를 표현해서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미지 스케일은 이렇게 배색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 언어가 아닌 이런 형태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의류나 식품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반대어를 사용해서 이미지 스케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학문적이 아니어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만든 것이 이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라인 이미지 스케일은 이 고바야시 이미지 스케일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는 제품 환경, 이런 여러 분야에서 색채 디자인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그런 고유한 색채 감성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한국인의 그런 감성 구조를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만든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공간을 이루는 기본축은 이렇게 우리는 부드럽고 딱딱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냐 스테이크하냐 그래서 동적이냐 정적이냐 이런 배색을 위한 도구뿐만 아니라 단색 아니면 이런 형용사 이런 이미지 스케일을 제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배색 이미지 스케일에서 우리 고바야시 이미지 스케일을 변형을 해서 한국 정서에 맞게끔 한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만든 지. 그래서 요즘은 이것들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미지 스케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를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이게 이제 형용사는 맞아도요. 여기에 관계된 이 배색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조금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발하면 또 다른 이런 이미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이거를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100%는 신뢰할 수는 없다.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다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배색 연구 중에서 이런 감정 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언어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색을 선정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 에스테 기법입니다. 에스테 기법은 이 의미의 차이에 대한 부분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정 척도를 이용해서 평가 실험과 그 결과로부터 배색 감정을 추정하는 예측을 제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다? 미국의 오수굿이라는 사람이 이 감정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서 이런 평가성이라든가 활동성이라든가 잠재성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만든 SD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배색 언어 중에서 대표적인 언어를 요인별로 추출했기 때문에 그 감정 언어를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다.
그렇게 해서 만든 예측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색채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이런 감정적인 의미를 측정하고자 해서 이 방법, 실험, 심리, 사회 심리 여기에도 이 SD 기법, 오스굿이 하는 이 SD 기법을 활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배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공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통되는 부분을 찾고자 이미지의 공통 감각을 분산 분석이라든가 클러스터 분석이라든가 요인 분석이라든가 SD 기법이라든가 색채 투영법이 다양한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이런 심리학적 연구에 기초를 둬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것이 이 고바야시의 컬러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동양 한국 사람이 정서에서 만든 것이 이 RI의 이미지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스케일은 이렇게 웜, 쿨, 소프트, 하드 뭐 이렇게 배색 이미지를 가지고서 만들었고, 이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리어에서 이렇게 3차원적인 이미지 공간에서 만든 거고, 이것은 먼색 기본 색상을 가지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배색 이미지, 그 이미지 스케일은 이런 배색 언어 외에도 다양한 뭐 형태, 패턴, 의류, 식품,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고, 그 이미지 스케일 축에 대해서 많은 이런 실용적인 항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형태, 패턴 이런 것들을 대입을 시켜서 이 이미지 스케일에 활용을 하는 그런 그 개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색 이미지 스케일은 이런 감정을 배색으로 해서 표현했고요. 이런 배색을 이미지로 표현해서 언어로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상호 관계가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색채 학문의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톤, 색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번에도 아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색도 여기에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고요. 이 색상에는 이 명도, 채도가 복합된 것을 우리는 색조,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KSA 0011인데 아까 먼셀에서 OR이라고 했댔잖아요. O자는 뺀다 그랬잖아요. 레드. 이게 기본 색상한 그 10가지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먼셀 기본 5가지를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나온 이 주황, 연두, 청록, 남색, 자주 5가지 기본색에, 그래서 10가지 기본 색상안입니다. 이게 색상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산업 규격에서는 유채색을 12가지로 대표했습니다. 분홍, 갈색. 근데 색상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상안은 이렇게 10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10가지가 이렇게 톤별로 되어 있어요. 선명한 톤, 기본 톤, 밝은 톤, 엷은 톤, 흰 톤. 그 다음에 부드러운 톤.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명한 톤, 밝은 톤, 연한 톤, 흰 톤, 밝은 회색 톤, 흐린 톤, 뭐 탁한 톤, 진한 톤, 이렇게 각각 이렇게 톤으로 이름을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색이지만 톤에 따라서 색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펼쳤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붙이고 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붙여놓은 것들을 여기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겁니다. 기본 톤. 색상은 10가지라고 그랬죠? 이 10가지를 풀렸을 때 이렇게 되고, 이 10가지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기본 여기입니다. 이거를 펼쳤을 땐 여기. 그 다음에 비비드 톤. 비비드 톤 펼쳤을 땐 이거.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요 10가지. 이렇게 돼 있죠? 빨강, 노랑 이렇게. 그래서
이 140색입니다. 이게. 그래서 140색을 가지고서 이게 열쇠 가지고 이 무채색이에요. 그래서 13가지 톤, 그 다음에 무채색 10가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140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은 톤, 뭐 이렇게 엷은 톤, 뭐 진한 톤, 이게 해당하는 다 10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톤, 이게 톤이에요. 그래서 색상톤, 휴엔톤이란 말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톤을 하기 좋으면 색채를 기억하기 좋고요. 색상의 범위를 지적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반영하기 쉽고요. 조화를 생각하기 쉽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기가 쉽습니다. 이미지 스케일은 다양한 색이 가지는 이렇게 감정, 효과, 그 다음에 연상과 상징, 공간과 전달 과정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특정한 언어로 객관화시켜서 구성한 이미지 공간을 우리는 이미지 스케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 스케일은 그렇게 감성 배색이나 색채 계획과 디자인을 진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색에 대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케일은 이런 개인, 국가, 문화, 양식, 환경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이미지 공간은 주제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 공간을 제작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미지 스케일을 크게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틀이 있고요. 거기에 이런 이미지들이 각각 형사이들이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색 이미지 스케일도 있고요. 이렇게 형사 이미지도 있고요. 단색 이미지 스케일은 모두 색상을 그 이미지의 차이에 따라서 심리적인 인자를 판단되는 것을 이 축에다가 공간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즉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각각의 색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의 차이를 공간상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는 것을 보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비교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부드럽고 딱딱하고 동적이고 정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색으로 대입을 단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색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 공간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이렇게 배색 이미지를 3색 배색,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배색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3색 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색 이미지, 그래서 보통은 주저색, 보조색, 강조색, 주저색, 보조색, 강조색, 이런 주저색, 보조색, 강조색 이런 것을 3색 배색의 그 띠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형용사 이미지예요. 그래서 형용사에서 각각 이렇게 있다는 것을 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아까 이미지 스케일에는 이렇게 뭐 반대어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 터치, 뭐 로우 터치,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합리적이냐 감정적이냐 하는 이런 반대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각각의 응용을 해도 된다는 것을 하나 이제 사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이돌 가수의 헤어 컬러에 나타난 배색 이미지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쪽이 많이 몰려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아이돌 가수, 이거는 남자 배우 헤어 컬러. 그랬더니 조금 차이는 있죠. 이 축에 들어있고 여기는 이쪽으로. 약간 여기는 그 고상하면서도 점잖고 약간 더 어두운 느낌이었다면 남자 아이돌 가수의 헤어 컬러는 조금 더 모던하면서도 좀 이렇게 밝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 디자인이 아니어도 다른 일반적인 것들 가지고서 형태도 괜찮고요, 패턴도 괜찮고 그 브랜드워 상표도 괜찮고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디지털 미디어과도 있고 화장품 발명 디자인과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뭐 디자인적인 것을
하셔도 되고, 제품이 됐던 색채가 됐던 형용사가 됐던 여기에 응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일반과 일반 교양 그 다른 과 학생들도 뭐 다른 그 학문적인 그것들을 형용사어로 반대로 해서 이것들을 대입을 시켜서 응용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차 시에는 이렇게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스케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어를 가지고서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 스케일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차시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